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오늘 시장은요.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배당락 날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게 정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당 이슈 때문인 거고요.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배당 이슈 이후에 반등을 좀 빠르게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종목을 하나 좀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는데 바닥을 좀 확인한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상승 분위기를 조금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 우선 AS부터 할게요. 자, 우선 신세계부터 보겠습니다. 신세계 어제 추천드렸고요. 지금 4.8% 정도 상승 중이에요. 아래 나가는 수익률은 아까 수익률이라서 아마 수익률이 한 4.5% 정도 수익이 나오고 계실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여기 상황에서 우선 반등 잘 나왔어요. 어제 드리고 바로 이제 5%대 움직임 나오는 거니까 가까이 굉장히 이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인데 우선 뭐 대형주잖아요. 나름의 1차적으로 제가 보는 가격대가 23만 원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보는 게 24만 원대 우선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한 뭐 5에서 10% 정도 수익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자,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세계도 이런 움직임인데요. 현대백화점도 볼게요. 현대백화점도 오늘 보면요. 완전 바닥에서 우선 튀어 올라가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신세계를 선택했던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현대백화점의 재무제표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딴 건 안 보고요. 이거 보시면 돼요. 자, 현대백화점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이 2,500억이에요. 3분기까지가.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신세계로 볼게요. 신세계로 봤을 때 5천억대거든요. 작년치 실적가 계속 넘어가고 제가 강조드려 왔었던 건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년 내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올해가.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바닥에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웬만 별일이 아니고서야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던 상황이에요. 주가가 그래서 튀는 것 같고 추가적인 흐름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자면 주봉으로 볼게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여기 거의 바닥 라인이죠. 그죠? 라인만 보더라도 최근에 몇 년 동안의 흐름에서도 이 바닥 라인의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한 7%가량 올랐는데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난 이후에 갑자기 빠진다 싶으면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에어부산이 오늘도 급등합니다. 이것도 좀 많이 올랐어요. 아래 나가는 수익률보다 훨씬 수익이 높으실 거예요. 자, 우선은 오늘도 6% 오르고 있어요. 어제도 올랐고요. 월요일 날 드렸고요. 바로 그냥 직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어부산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 전체 종목 전체 차트를 보자면 이게 종목이 이 전체 차트예요. 딱 이게 전체 차트예요. 근데 최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죠. 확대해 볼게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차트 추세에서 봤을 때 LCC 관련주 종목 가운데서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반등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바닥에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체크해드렸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랑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제주항공 오늘도 올라가요. 네, 그죠? 잘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진에어 역시나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뭐 있어요? TA 쪽 볼까요? TA항공은 얘는 꺾여요.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다른 종목들을 제가 선택을 안 했던 거 다 좋지만 제주항공도 되게 좋아요. 좋지만 이미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올려친 모습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종목들 자체가 진에어도 그렇고 TA도 그렇고 강하게 쳤던 드라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부산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네. 움직임 자체가 늦었어요. 따라가야지 그러면. 따라가야지.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예측을 했던 거고 적중을 했었고 좋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빠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조금 더 보시고요.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갑자기 막 3, 4% 빠진다, 2, 3% 빠진다 하면 수익 실현하시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차분하게 볼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SPG 볼게요.
움직임이 조금 정적이에요. 아직은 조금 약해요. 로봇 관련해서 감압기 관련해서 이제 보는 건데 저는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짧게 보지는 않고요. 2차 전지주들이 지금은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5년, 6년 전의 흐름에서 뭐 첨보나 에코프로 라인들이나 LNF 라인들을 살펴보자면 10배 이상씩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자동화 시장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SPG 같은 경우 큰 추세에서 봤을 때 이런 추세를 보여줘요. 큰 바닥에서 계속 상승하는 그림을 요 근래 몇 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계속 되리라 판단을 좀 합니다. 다만 짧게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길게 보셔야 되는데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움직임 자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로봇 자동화 튀기 시작하고요. 대기업들이 지금 발맞춰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공장, 뭐 투자 시설 많이 하죠. 거기에 맞춰서 다 수혜가 갑니다. 그래서 매출이 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실적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SPG는 그냥 계속 주구장창 저는 개인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좀 더 홀딩해 볼게요. 자, 이거 볼게요. TYM이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와요. 오늘 장중에 3,000원을 찍었어요. 3,000원 딱 터치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동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동도 볼게요. 자, 대동이 오늘 5%대에 좀 상승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대동이. 뭔가 대동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자동화, 자율주행 뭐 이런 이슈, 로봇 이슈 같이 가면서 좀 주가 이슈가 나왔는데 TYM 같은 경우에도 똑같거든요. 바뀌는 거 없어요. 근데 제가 대동을 선택 안 하고 TYM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영업이익 부분에서 훨씬 앞선다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대동 볼게요. 대동은 매출이 확실히 높긴 해요. 대동 매출, 영업이익 볼게요. 영업이익이 800억대예요. 이게 3분기까지예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800억대예요. 자, 대동입니다. 그다음에 TYM 보자면 TYM은요 1,100억대예요. 매출은 대동이 높아요. 조 단위가 나와요. 대동은 지금 현재로서 3분기까지 해서. 근데 TYM은 3분기까지 해서 조 단위는 안 나왔어요. 다만 영업이익은요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제가 대동보다는 TYM을 선택을 했던 거고 연말까지 이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내일이 우선 마지막 날이긴 한데 연말 기준으로 계속 고점은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금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뭐 우선은 뭐 수익 실현하셔도 좋긴 하지만 뭐 더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지금부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내년 초에 실적 보시고 가져가시던가 아니라면은 상황 봐서 정리하시던가 이건 진짜 선택의 문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우선 TYM은 저는 조금 중기로 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잘 먹었다 생각하신다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조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AS 할게요. 필옵틱스인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실적도 진짜 좋고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움직임이 최근에 좀 재미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크게 봐도 좋지만 자, 제가 그간의 필옵틱스를 여차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게 필옵틱스 전체 차트예요. 전체 차트인데 7,000원짜리 눈에 보이시나요? 제가 라인을 하나 그었는데요. 잘 안 보이시니까 조금 더 두껍게 몇 번 더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라인이 7,000원이에요. 7,000원. 여기가. 7,000원짜리예요. 자, 근데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을 앞으로 찍는단 말이에요. 올해도 그렇고. 저 자리에서 다시 일봉에서 확대해 볼게요. 최근의 자리에서 이 바닥 7,000원짜리가 여기인데 여기 바닥에서 무조건 항상 반등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 최저점 이 종목에 관해서는 7,000원의 이탈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적 계속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성 무궁무진합니다. 이 회사 보시면 그렇게 죽어있던 실적에서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이고 있고 매출도 마찬가지고 성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고요. 그 주가 차트 자체도요. 잠깐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 같긴 하지만 7,000원대 아래가 온다면 에코프로 HN처럼 제가 5만 원 아래 보잖아요. 이거 7,000원 아래 오면요. 매력도가 커져요. 지금 구간도 사실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을 주면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거라 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 상장하고 나서 전체 차트예요, 이 종목. 7,000원짜리가 여기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여기. 라인 좋아요, 그렇죠? 네, 바닥 보시면 체크되시죠? 네, 쫄지 마시고 7,000원 아래 구간 근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구간이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종목 보자면 오늘은 이 종목이 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대형주인데 왜 선택을 했냐면 배당락일이긴 하지만 다시 내일이나 해서 연초에 대형주들이 빠르게 올려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이에요, 두산. 제가 두산을 지금까지 잘 먹었어요, 여러 번. 잘 먹었는데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라인을 맞춰보자면 두산이 이렇게 형성이 좀 되죠? 이렇게 형성은 돼요. 최근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서 큰 수익이 났던 구간제 여기서 추천드렸었어요. 그렇죠?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잘 갔죠? 제가 이 하단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대형주들을 특히 이 시점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배당 락일 기준으로 해서 대형주들의 하락이 크잖아요. 일시적으로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려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2,300포인트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커요. 시장에서 지수를 보자면.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올려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해요, 저는. 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 하단 추세에 대한 부분 보셔야 되고 시장이 지금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 모멘텀거리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연말 다 됐다 보니까. 근데 연초 들어서 다시 한번 보자면 두산 같은 경우는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슈에 큰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약간 주춤하긴 한 원전 관련 이슈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자회사들의 성장성 자체도 원체 강하기 때문에 주가 추이 자체가 바닥을 확인 체크하고 플러스권으로 쭉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이 10만 원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대형주로서 이게 현재 두산 같은 경우가 10만 원 가면요 수익률이 20% 정도 나는 건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좀 합니다. 짧게 본다면은 한 10% 정도 수익도 가능하고요. 더 짧게 본다면 9만 원대 정도까지 회복은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두산이 조금 특이점이 한 번 움직이면 또 7, 8%, 10%씩 그냥 시원하게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네. 근데 대형주들이 다시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에서 하단 라인에 맞아 떨어진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보면은 되지 않나 싶어서 두산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시자면 사실 두산을 이렇게 짧게 보진 않아요, 사실. 큰 그림을 보긴 해요. 근데 이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이 약간 무너지고 깨져 있는 상황에서 이 하단에 대한 부분, 여기에 제가 주관점을 잡았지만 여기를 돌파하고 다시 이번에 10만 원대 올려치면서 안착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 꼭 보셔야 될 라인은 보시자면 이 전 고점에 대한 부분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11만 원대 이상에 대한 그림들. 12만 원, 13만 원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 볼 수 있거든요. 자, 다른 거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번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최근에 좀 주저앉긴 했지만 오늘도 그렇고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와요. 확대해 드릴게요. 오늘 보시면요. 4%대 상승을 합니다. 네. 약간 돌려 세우거든요. 흐름 자체가. 두산이 조금 늦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좀 돌려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에너빌리티가 이래요. 자, 그다음에 밥캣 볼게요. 자, 밥캣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추이 잘 보시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일봉상인데 시가 대비해서 약간 작게나마 계속 양봉 추세를 그려요. 오늘도 보시면 출발 대비해서. 네. 뭔가 조금 안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두산으로 좀 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비롯해서 이슈들이 많으니까. 그럼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에서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지만 이렇게 라인 타고서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밀릴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해 두신다면은 좋은 결과로 아마 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아마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데 약 잘 먹고 있으니까 많이 낫겠죠? 네, 일단 죄송스럽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이달의 위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